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크 613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제 40여일 앞두고 도내 정치권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선거 관련 이슈,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패널 소개할게요. 권호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기획자이자 청주대 외래 교수인 변광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봄이죠. 완연한 봄이 왔고요. 네. 만화방창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남분분 꽃잎이 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선거판은 네. 엄연하고 냉정하죠. 예, 냉정한 현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네, 집중토크 613 첫 번째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 경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시종 지사와 오재세 의원 간 경선을 통해서 이시종 지사가 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본선 같은 경선. 네, 짜릿했습니다. 굉장히 이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13일에 발표가 있었죠. 11일부터 13일까지 여론조사, 도민 2,000명, 네. 당원 4만 명의 투표로 이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이시종 후보가 63.5%, 네. 오재세 의원이 36.5%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시종 지사가 다시 한번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3선 포문을 열겠다. 1등 경제, 충북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포문인데 이런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경선 과정에서 사실 네. 저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TV 토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제 도지사 민주당의 후보 두 분이 이제 TV 토론도 했고, 또 청주시장 새누리당 후보 황영호하고 천혜숙 두 후보도 TV 토론을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시종 후보와 오재세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요. 네. 공격적인 발언이라든지 이 선제적인 공격의 힘은 오재세 후보가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8년간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네. 무해 마스터십, 제천 화재 참사 등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는 그런 제스처가 많았는데 우리 이시종 후보가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네. 반면에 오재세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또 제기하지 못하는 상당히 좀 아쉬운 TV 토론이 되면서 유권자, 당원들이 이 TV를 보면서 이 오재세 후보가 조금 덜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시종 지사가 이겼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네. 다음 날 우리 몇몇 지인들끼리 어제 TV 토론 봤다. 근데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 공격은 많이 했지만, 네. 공격을 하고 빠지고 다시 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구도 그렇잖아요. 그 공격과 수비가 아주 유연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유연성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미디어의 힘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미지 정치와 전략적 정치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시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이다가 또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역과 불패 신화의 이시종 후보를 이기려면 네. 지금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겠죠? 이런 후보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디어 정치가 시작되니만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집중토크 613 많이 봐주시면서 선거 판세 어떻게 돌아가나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선 전까지만 해도 이 오재세 의원, 좀 이시종 지사 서로 간에 좀 날선 공방이 있었어요. 약간 그렇죠. 좀 찌푸리게도 됐었거든요. 네, 정말 저희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선거전은 조금 지저분하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역시 진짜 정치의 프로들은 틀리구나라는 걸 맞아요. 느낄 수 있게 이후의 선거에서 어떤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아주 깔끔한 패배 인정과 네. 더군다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네. 맡으시는 것까지 정말 이런 면을 보면 역시 정치 내공이 보통들은 아니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패배를 했는데 과연 상대방을 위해서 그 대책위원장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정치판은 어떤가요? 사실은 오재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현역이지 않습니까? 네. 현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죠. 공동선대본부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다만 경선에서 떨어졌던 아픔은 네. 두고두고 가겠지만은 그거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이시종 지사의 승리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한 역할
소임을 다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패배를 인정을 하고 또 공동선대본부장을 이제 맡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지사 선거는요, 그 캠프 자체가 메모드급이죠. 그렇죠. 공동이라는 얘기는 그건 5명일 수도 있고요,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 미디어, 유세 등 파티별로 전문가들이 포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도지사 선거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메모드급 인사, 그러니까 누가 그 캠프에 중요한 보직을 맡느냐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서 이 뭐 자유한국당, 예, 바른미래당까지 네. 예, 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확정이 됐어요. 네, 이제 드디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게임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시종 지사가 이제 후보로 나오게 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박경국 후보가,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는 신용한 후보가 나오시는데,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도 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궁금하잖아요. 예. 나이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근데 되든가요? 뭐 한 10살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세 분의 나이 차가 확연합니다. 한 분은 40대 후반, 한 분은 50대 후반, 또 한 분은 이제 70 초반.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 세대를 그렇네요. 대표하는, 그래서 각각 내고 있으신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활동하시는 범위, 그리고 공격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참 연세에, 나이에 정말 딱 맞는 그런 행동과 어떤 그 포지션, 선거 정책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대별 이 이슈가 되는 것도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로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70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이시종 후보는 현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현역은 이제 방어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선을 했기 때문에 네. 8년 동안의 중요한 성과는 더 포장을 해야 될 거고 또 실정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서 그리고 틀림없이 상대방들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박경국 후보나 신용환 후보는 좀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좀 더 이슈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벽이 너무 단단해요. 그러니까는 아성이 튼튼하죠. 예, 이 이시종 후보의 8년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올드 앤 뉴 요거에 대한 대결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정당론이냐 아니면 인물론이냐 이것도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박경국 후보나 신용 후보는 8년간의 실정 또 어떤 새로운 인물 그다음에 정당이 아니라 인물이다 이런 걸 되게 부각시킬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그 모 방송국에서 각각 그 한 분씩을 그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좀 네. 모셔가지고 출연하면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이시종 후보는 노련한 성장론을 네. 강조하시더라고요. 무패 신화에 대한 그 네.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요. 박경국 후보는 젊고 능력 있는 새 인물론을 네. 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환 후보는 충북 이분이 원래 경제 쪽 일을 그렇죠.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북 경제 또 충북 청년 가장 젊은 40대 후반이니까 충북 경제 충북 청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 도지사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경륜과 어떤 소신과 철학에 맞게끔 그들의 어떤 팩이라든지 제스처도 각각 다르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도지사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예. 전국적으로도 이 무패 신화가 이렇게 이루신 분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 뭐 다툼도 많지만 그냥 정말 단순히 생각해서는 과연 대기록이 세워질까 이것도 정말 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시종 지사에 맞서서 이 보수 진영 간 박경국 후보와 신용환 후보 간의 단일화도 좀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요. 네. 일단 그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신용환 후보가 먼저 제시를 했죠. 사실은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요, 세 사람이 똑같이 그 본선에 나오게 되면은 일종의 그 야권이 필패론 그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초반부터 계속 나왔었고요. 다만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당 간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단일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신용환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중앙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반면에 박경국 후보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부분은 다 자기도 이제 동의한다. 그렇지만 나 혼자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다. 중앙당의 입장하고 또 지역의 주민 간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박병국과 신용환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능해질지 요거는 물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월 13일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 도와드릴 수 있는 집중 토크 613. 예, 저희 두 번째 얘기는 미투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낡은 관료 정치 타파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미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32년 전 대학교 시절에 이 후보로부터 어떤 성폭력을 당할 뻔했다라는 게 게시판에 게재가 되면서 이 미투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워낙에 이제 장문으로 자세하게 글을 기재를 한 상황이어서 유 후보가 이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조사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2년 전 일이에요. 기억나세요, 본인은? 저도 요즘 잠을 잘 수가 없는 게요. 32년 전에 제가 아마도 대학교 학창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뭘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사죄라도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처음 진행했을 때 주제가 미투와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왜 유독 민주당 쪽에서 미투 관련된 그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는지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또 다른 후보 또 본선 가서도 이것이 계속 발목 잡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청주시장 그 후보 유행열 후보뿐만 아니라 저 충주시장 후보도 거기도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투 때문에 아예 경선 일정이 올 수 없댔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보면서 지금 민주당은 좀 경선뿐만 아니라 경선을 위한 TV 토론까지도 포기하고 아직 포기는 아니지만 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냐면 당에 그 젠더 폭력 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좀 맡기는 거죠. 이 고발건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 이 후보를 이 본선에 올려야 되는지 경선에 올려야 되는지를 지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주권도 그렇고 청주권도 그렇고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 법 전문 변호사님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첫 방송에 그러니까 이 미투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설사 이게 조사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간 안에 조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년 전 걸 어떻게 확인하고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고? 근데 교수님께서 그때 이게 AI에 물어봐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사가 쉽지 않고 사실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싶은 정도의 문제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때도 말씀드려요. 이 선거의 기간 동안 어떤 검찰의 조사라든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충주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 초기에 예비후보 등록하자마자 바로 터진 거라서 이미 중앙당의 그 젠더폭력위원회인가요? 거기를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판단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윤리위원회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 유행열 후보에 대한 문제도 결국 중앙당에 넘기겠다고는 하나 중앙당에 갔다가도 결국 판단되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수순을 밟고 내려오지 않겠냐. 결국 그렇다고 친다면 충북도당의 어떤 결단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완전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미투 투서만 와도 일단 제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30몇 년 전 일까지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인 거죠.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의 또는 지도자의 자세 청렴성 이것도 같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은 깨끗할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깨끗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진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진실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제 32년 전 일이 가물가물 사실은 그 정도 사건이라면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기억이 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도덕성의 잣대가 바뀌고 있다. 예컨대 옛날에는 가부장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직진 조직 문화였지 않습니까? 가부장제, 경직진 조직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존중과 배려와 협력과 대화, 상생 이런 그 새로운 열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은 지도자들은 거기에 충실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청렴한 건 정말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저희가 처음 미투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선거판이라는 이러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 이 순간에 이 터지는 의혹, 더군다나 네. 확인되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모두 다 진실하다면야 당연히 처벌을 받거나 예, 그에 따른 비난을 받는 것이 맞지만 어떤 선거라는 승패라는 또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결정받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공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충분히 넓은 생각으로 이것저것 말 그대로 이쪽 저쪽을 다 고려를 해보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겠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당의 결정이 어떨 네. 것이냐가 제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중 토크 613 세 번째는 이 충북 교육감 선거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 간 단일화가 어그러졌습니다. 단일화 결국 무산이 됐어요. 예.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죠. 네. 시작할 때부터 어째 살짝씩 삐그덕거린다 그랬는데 좀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16일에 이제 발표가 있었죠. 이 어떤 단일화와 관련돼서 이 방법 자체에 난 동의 못하겠다. 이거 내 동의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심 후보가 발표를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저희 파워 인터뷰에서 잠깐 두 분 따로따로 모셨었던 적이 있는데 두 분 캐릭터가 강직한 건 딱 비슷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좀 인상이 있었는데 심의 후보가 문제 삼은 거는 뭐 어떻게 됐나요? 심의부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좋은 교육감 추대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던 배심원 20명이 돼 있어요. 20명이 배심원이 50%.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 해서 단일화 후보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심의부 후보는 배심원의 인적 구성 자체에 모순이 있다. 네. 한쪽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편파적으로 이렇게 그 인력 배치가 돼 있다. 그럼 아예 배심원에. 처음부터 배심원을 같이 뭐 배정을 하든가 아예 처음부터 놓으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심의부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그 오케이를 하는 후보도 그렇게 하고도 실제로 늘 그 못마땅했죠. 만족스러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니까 거봐라. 내가 그때도 문제 삼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식의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추대위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당초에 최초에 합의한 내용이고 그거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은 심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항신모 후보를 단일 후보로 이제 추대를 했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경선하는 방식에도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직접 경선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연철음 후보와 이강희 후보가 이제 그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이강희 후보가 됐을 때도 이제 배심원 제도 비슷하게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선관위에다 아예 일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 투명하게 해달라고. 네. 심지어는 새마을 그 금고라든지 농협조합장을 뽑을 때도 선관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말이 많고 예민해요. 또 불법, 편법, 탈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초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하니까는 아예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결과는 승복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우리 병광섭 교수님 입장은 일단 승복하는 게 낫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하신데 이 발언은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에게 유리한 발언 아닌가요? 그러면 삭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보와 보수, 특히 보수가 두 갈래로 갈리면서 이 김병우 교육감은 느긋해질 것 같아요. 예. 마음 편해지셨죠. 강 건너 불구경. 네, 마음 편해지셨죠. 뭔가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게 보수 쪽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약간은 긴장하고 계셨을 텐데 네. 예전처럼 어떤 진보 쪽에서는 본이 단일 후보로 나오게 될 것이고 보수 쪽의 표가 갈라진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현역의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등판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요. 지금 황신모 후보와 심의보 후보, 서로 특히 심의보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의 단일화가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번 깨졌어요. 예. 마지막 이 본격적인 선거 들어가기 전까지 네. 한번 저는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실 뭐 생각하고요. 전날까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정치인들이라는 게 속성이 본질적으로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도민들, 시민들, 국민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정치라는 거니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변하는 거는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날은 정해져 있고요. 다만 시민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시민들은 후보를 꼼꼼히 보고 어느 후보가 더 좋은 공약을 냈고 어느 후보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여정, 노정이 반듯했고 그래서 우리 지역 또 우리 교육 이것을 맡길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면은 정말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니까 시민들이 성숙된 선거 의식, 선거 문화 이거를 정치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하나씩 챙겨 나가는 이번 선거가 되면은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권호주 변호사, 세 가지 이슈 중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세요? 예.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건데 네. 정말 이게 선거판이라는 게 요동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 미투 사건이 가장 요동치는 뭔가 예상해보지 못했던 또 변호사 입장에서 나중에 끝나고 사건으로 올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다른 사건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광숙 교수님은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요. 사실 교육감 선거가 저는 늘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이제 잣대를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더 많은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꼼꼼한 현미경으로 좀 그 공약이라든지 능력 이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도지사도 사실은 어쨌든 무패 행진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아성이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운 인물이 이제 도백이 될 거냐, 이런 사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성숙된 문화의식, 그 다음에 선거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니까는요, 남은 기간 정말로 현미경으로 꼼꼼히 챙기고 보고 좀 점검을 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시민들이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중 토크 6.13 선거를 이제 한 달여 앞두고 도내 정치권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40년 넘게 사랑받아온 곡이어서 많이 낯익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동치는 선거 판세 한 달 앞두고 이 곡 들으면서 마음 편하게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선거 특집 집중 토크 6.13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잘 구르되